라고 얘기해야 되지. 알, 신무이영 장공알, 공무이영 장공알, 만물무이생 장공열, 후왕무이귀고 장공골, 고귀 이천위본, 고필이하위기, 시후왕 자위 고과불, 차비 이천위보냐 비오, 고치수거 무거, 불욕 농록여 낙낙 여성. 여기까지 합시다. 속지득일자, 옛날에 득일 하나를 얻은 것들을 얘기해보자. 이 하나가 뭔지는 이게 주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뭘 얻었을까? 옛날부터 하나를 얻어서, 정말 가장 귀중한 그 하나를 얻어서 무언가 이룬다고 할 때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건 주에 따라 다르고, 어떤 본에서는 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태화의 정기라고 했는데, 태화의 정기라고 한 것은 이 역주자의 말이고, 주를 보면 석, 왕야, 석이라는 건 속지득일자라고 할 때 석은 왕야, 옛날에는 지나간 것이요. 일이라는 건 무다. 여기서는 하상공주에서는 일을 무라고 봤어요. 무. 그 무는 뭘까요? 없다.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없는 건 없다. 히랍 철학에 가장 아주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르메니데스. 없는 것은 없다. 이 파르메니데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없는 것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없는 게 있다면 말이 돼? 없는 게 있다는 건 말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어디 있어? 없는 건 없는 거지. 근데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세상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없는 건 없어. 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없는 건, 이것이 없을 수는 있어. 이것이 없을 수는 있어.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있을 수. 이건 우리가 공간이라고 그러지. 공기가 있어, 여기도. 그렇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무를 얘기할까? 노자에서 무, 도생어 무라 그래. 무에서 나온다. 유는 무, 유생어 무. 자, 근데 그 무가 뭐냐 말이지. 정말 근원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없는 데서, 여러분 없는 데서 뭐 나온 거 봤어요? 없는 것에서 뭐가 나온 거 봤냐고. 자, 닭이 있으려면 계란이 있었죠. 있는 데서 있는 게 나온 건 봤어도 없는 데서 있는 건 나온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노자에서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없는 게 근본이구나. 이런 건 없어. 자, 근데 그 참 무가 어려워요. 공은 또 뭐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은. 같은 건가요? 어? 노자의 무하고. 공하고 약간, 그래서 공하고 무하고 약간 비슷한 감이 있어요. 공도 참 불교에서 무자가 많이 쓰지. 무자. 그 반야심경,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 뭡니까? 반야심경이죠. 대승경전에 가장 우리가 뭐 절에 가면 늘 단경전 안 해도 반야심경은 되게 오거든. 그러면 무 아니비 설실의 무 색성향 미쳤고 뭐 무 무명 무 영무 무 계속 없대. 무와 또 내가 없대. 다 뭐예요?
이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 무는 뭘 얘기했느냐? 계속 유와 이제 그 대비가 되는 건데, 유 하면은 좀 가늘게 쓰는 게 괜찮겠어요. 지금 됐어. 가늘게 나오네. 유. 우리가 유라고 하는 것과 무를 얘기할 때, 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다. 이것이 있다. 인식하는 게 우리가 무엇이 있다. 자, 있다 하는 거.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없음이라는 것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없음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이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무아. 불교에서 무아라고 얘기할 때 무아가 무슨 뜻이?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왜 무아예요? 여러분 다 앉았는데 여러분 내가 없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난 어디 가면 도둑 맞았지. 여러분 나 갑자기 불교의 그 무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들 갑자기 있는 나를 도둑 맞은 거예요. 이렇게 뻔히 있는 나를 왜 도둑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있는 나 도둑 맞은 거예요. 무아를 그러니까 무아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없다. 내가 없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몸뚱이예요?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 분명하잖아. 몸뚱이는 봐도 조금 전에 지금도 막 여기서 한 군데서 막 세포 태어나서 해피버스데이 하고 죽어나가서 아이고 장송 치르고 막 그러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몸뚱이가 나라고 할 수 없지. 그렇죠? 에너지체. 네? 에너지체. 무슨? 에너지체. 에너지체. 그거 그렇게 추상적인 거 갖다 대면 에너지체가 뭔지 나 불분명해서 안 되겠어. 에너지체가 뭔지. 그걸 나라고 해요? 에너지체 여러분 봤어요? 그냥 느껴요? 느껴져. 힘. 근데 그거 계속 변하잖아. 에너지체도 막. 그런데 내가 그렇게 널뛰시 막 변하면 그거 여러분들은 나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계속 변하는 나를 생각합니까? 문제는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념으로 뭔가 딱 잡아서 보이질 않는데 뭔가 불변에 뭐가 있다. 있다. 뭐가 있어. 잘 잡지는 않는데 있다고 딱 생각하는 것을 꼭 붙잡고서 그걸 내라고 하는 거야. 나라. 그러나 이제 석가모니 질문을 드리게 되면 참 명확하게 드러나요. 나를 본 사람, 나를 경험한 사람 있냐? 여러분 나라고 계속 내가 계속 나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뭔지를 확실하게 그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쭉 나라고 한 그것을 보거나 느끼거나 만져보거나 들어본 사람. 세수할 때. 네? 뭐? 아침에 세수할 때 그건 얼굴 만졌지. 그거 나를 만진 게 아니잖아. 얼굴 만진 거지. 내 얼굴을 만졌다고 하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듯이 내 하고 붙고 그 다음에 얼굴 만진 거야. 내 마음도 이제 내 마음, 내 몸 이렇게 자꾸 쓰다 보니까 요 얼굴의 주인, 마음의 주인, 몸의 주인 내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은 없어. 석가모니가 묻는 거야. 너 그럼 나를 본 적 있니? 만져보거나 귀에로 듣거나 그런 적 있니? 아무도 없어 보니까. 왜? 내 얼굴을 만질 수가 있고 코도 만질 수가 있고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가진 내라는 것을 본 사람 요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없어요. 없는 게 확실한 게 내를 봤다고 하면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나가 있고 보이는 나가 있어. 두 개가 쪼개져. 요건 또 못 봐. 그렇지. 내가 이걸 봤다고 쳐. 근데 보는 나는 또 못 봤잖아.
보는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럼 요걸 보려면 또 보는 내가 또 뒤로 물러나. 영원히 요 나는 안 보여. 영원히 안 보여.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도 있다고 생각해. 뭐가 그게 있다고 생각해. 그 관념이에요, 관념. 있다고 생각해. 관념. 석가모니가 부정한 건 그 관념을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있는 나를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어려움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한국어 꾸준히 있다는 그 나. 내 얼굴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몸의 주인이고, 내 새끼, 응? 하다못해 내 돈, 내 집, 그것의 주인인 내가 있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걸 부정한 거지. 이렇게 있는 나를 전체를 부정한 거 없어요. 이게 부정되면 안 되지. 있는 내가 왜 없어? 그런데 있는 내의, 그러니까 그 변화하고 다양한 그 속에 늙어서 어려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딱 하고 있는 불변의 그 존재는 없다. 그거 없다. 그런 거면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도 없어. 그런 내가 있다는 거. 거기 또 해도 무슨 틀렸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식으로 얘기하면. 생각한다. 그럼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건 누가 말했어? 그냥 생각한다지. 생각이 있을 뿐이지 내가 생각한다는 건 증명된 거 없어.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그런데 그거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아.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라는 관념을 꼭 붙들고 거기다가 내 얼굴, 내 마음, 내 새끼, 내 돈, 모두 다 거기다 갖다 붙여.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거 때려부시는 거야.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냥 이렇게 있는 나, 전체적인 나를 인정해야지. 불변의 나를 다 갖다 놓고 하니까 그것과 불변의 남도 이제 딱 대치가 돼. 그 내와 내는 부딪히기 시작해. 근데 석가모니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이건 갑자기 불교 강의가 되는데, 이상하게. 불교 강의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너와 내가 그렇게 내가 똑 떨어져서 있는 적이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똑 떨어진 나무 존재한 적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 떨어진 나무 언제 있어 본 적 있어요? 아니 이제 봉호 선생님이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인데 자기 몸을 우선 닦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치국 나라를 다스려서 천하를 평화롭게 한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꼼짝도 못해. 제가를 하려고 했더니 누가 물어. 너 수신은 다 했어? 지몸 다 닦았어? 가정을 평화롭게 어떻게 해? 네 몸도 안 닦은 게 가정을 어떻게 평화롭게 하냐?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막 들이대. 너 지 가정도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놈이 뭐 세상 일에 무슨 탐견할 자격이 있어? 여러분 몸 다 닦았어요? 수신 다 했어? 수신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본도 안 갖춘 게 무슨 제가를 하고 치국 평천하를 해?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지. 왜? 수신 이후 말이 대학에 열리는 수신 신수 이후에 제가 하고 몸이 닦인 이후에 가정을 가지런히 이제 평화롭게 하고 가정이 이제 평화롭게 된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 이후에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평화롭게 된다. 그럼 이후라고 하면 그 뒤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내 몸을 닦은 뒤에 제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결혼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수신도 안 한 주제에 뭐 가정을 이루기는 뭐하러 이루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그렇게 보면 틀린 거라는 거야. 이 불교식의 관점이 도입되면 바로 해결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몸만을 떼어서 혼자 닦으려고 노력해봐. 나 혼자만 닦아봐. 어떻게 닦을 거야? 나를 어떻게 닦을 거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찾아지지도 않는 나를 어떻게 닦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몸을 잘 닦는다고 하는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집에 들어가면 가정의 일원으로서 충실하게 활동하는 게 내 닦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만 떼서 닦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기를 닦는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혼자 떼어놓고 닦는 법이 없어. 가정에 들어가면 아빠면 아빠 역할 잘하는 게 나 닦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회사에 가면 회사원 역할을 잘하는 게 나 닦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빼놓고 나 닦고 국가의 일원으로서 시민, 국민으로서 역할 잘하는 게 나 닦는 거 아니에요? 닦는 거잖아. 나만 떼어놓고 닦을 길이 없어. 여러분들이 절대 못 닦고. 그러니까 벌써 나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나 떨어져 있는 적이 없어. 내가 나라고 나를 닦는다고 하는 순간에 벌써 얘기하듯이 나 속에는 내 가정이 들어와 있지, 사회가 들어와 있지, 국가가 들어와 있지, 나중에 들어가 우주가 다 들어와 있어. 내 속에. 나만 따로 떨어져서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기만을 깨워서 닦으려고 하는 수양 위험해.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집, 가정, 국가, 사회 아니면 저 우주를 함께 잘 이끌고 나가는 것이 나를 가는 길이야. 하다못해 호흡을 해도 이런 관점에서 해야 돼. 공부를 나만 그냥 독야청청 혼자 천년만년 혼자 잘 살겠다? 그런 공부하면 여러분 망해. 그리고 세상 다 잘못되는데 자기 혼자 독야청청 혼자 깨끗하게 살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틀려먹었고, 그렇게 사는 인간은 불행한 인간이에요. 세상 다 개판되는데 저 혼자 깨끗하게 곱게 잘 살고 있어? 나쁜 놈이지 그거. 천상천하 이와 똑같네. 그 말을 거기다 쓰는 게 아니고.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거. 세상 막 개판인데 저 혼자 깨끗하게 있다? 그건 나쁜 놈이지. 지가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하게 해가면서 이 교토하며 살아야지. 저 혼자 독야청청 그냥 혼자 살겠다? 그건 나쁜 놈이고. 세상 다 망했는데 아니 세상에다 종말이 와서 말하자면 인류가 멸망했는데 저 혼자 사는 거 행복이야 불행이야?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애초에 안 돼. 나라는 것을 닦아나가고 내가 훌륭한 자기가 되어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내 속에 벌써 우주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똑 떨어진 나 관념으로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나 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다 붙여서 내 걸로 만들고 내 새끼, 내 재산, 내 돈 이렇게 거기다 갖다 붙였던 그 알맹이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나라고 하는 순간,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나는 혼자인 적이 없어. 한 번도. 벌써 누구 집 자식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어떤 사회이건으로 태어났지. 그거 관계없이 나 혼자 잘 살 일이 없어. 그런 마음을 딱 가지는 것이 무아의 출발점이야. 무아라는 것은 그렇게 관념으로 똑 띄어진 나라는 관념을 딱 세우지 말라는 거야. 나라는 것을 증명되지도 않는 그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갖다 거기다 끌어붙이지 마라. 그리고 끌어붙이면서 남이라는 것을 딱 세우고 나와 남이 그렇게 대립되어 있다는 관점 거기에 쓰는 순간에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벌써 남이 나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남 속에 들어와 있어 이런 관계를 있는 거지 이렇게 딱 잘라져 있지 않다. 요런 나 없다. 무아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똑 잘라놓고서 나를 세우는 그 관점을 부정한 게 뭐하지? 그냥 이렇게 있는데 뭐 없다면 석가모니가 완전히 사기꾼이지 그게. 왜 없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모자의 무는 조금 약간 다른 각도로 설명되는데 약간 비슷한 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물을 알면 조금 도움이 돼. 물을 보니까 글자를 누가 풀이했는데 나무를 이렇게 나무가 내부를 해 이게 나무를 이렇게 세운 거야. 이게. 근데 밑에다 불 깬 거에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무자의 원자라고 누가 그랬어. 나무 놓고 불 때문에 연기가 올라와서 연기가
촉촉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방에 연기가 자욱하면 아무것도 안 비죠. 예. 그게 물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자, 이 방에 정말 캄캄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내 속에. 그런데 불을 탁 끄니까 하나하나 다 들어왔어. 있어. 이게 있음이라는 거야. 무는, 노자에서 얘기한 무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렷또렷하게 요것 저것 나누어지기 이전은 아무 특징도 없어. 아무 특징도 없어. 나누어져야 특징이 생겨. 자, 뭐 있는 존재들을 하면은 모든 것은 있는데 있는 것을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존재를 나눠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생물 있고 생물과 무생물로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자, 생물에는 특징이 있지. 뭐가 있어? 생물, 특징. 무생물은 또 무슨 특징이 있어? 자, 생물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특징이죠. 움직이는, 그렇지. 잘 안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움직이겠지. 거의 안 움직이는 생물도 있어요. 뭐, 바위에 붙어 있는 그런 평생을 안 움직일 텐데 하여튼 그것도 움직이겠지. 생물의 특징은 뭘까? 유정. 정이. 아이고, 그 바위는 무정이지만 무정한 생물 많거든. 식물도 다 유정인가 없을까? 모르지. 그러나 생물은 자기 증식을 한다. 생물은 자기 복제를 안 해. 기본으로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생물이래. 누가 그러는데. 그래서 바이러스도 생물이냐 아니냐 구분을 하는데 바이러스도 증식을 해. 자기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 그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건 같은 바이러스가 자기 증식을 하니까 병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박테리아 다 증식을 해. 어째 유성생식, 무성생식이 있지만은 증식을 해. 자기 증식으로. 이게 생물이래. 무생물은 증식이 없어. 이거 재밌는 거. 이거 좀 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인도에 자이나교가 있어요. 자이나교의 관점은 어떠냐면 모든 것들은 생명 있는 거예요. 바위도 생명인데. 그러니까 모든 무생물이 없어. 자이나교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은 지바 생명이야. 그럼 왜 무생물처럼 바위 같은 건 생명력 증식을 안 하냐? 그건 자이나교에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것은 생명인데 그런 생명들은 업이 너무 두터워서 너무 물질이라고 업장이 너무 단단히 둘러싸서 생명 현상이 하나도 밖으로 안 드러나. 바위 같은 거. 인간 같은 거는 업이 존재들 중에 얇아서 모든 감각이 다 살아있어. 식물은 또 고반치밖에 안 드러나. 생명이 그러니까 업이 얼마나 근본 생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칭차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도 생명이라는 거야. 돌은 업이 단단하게 둘러싸서 전혀 생명의 빛이 밖으로 안 드러나는 게 돌 같은 거야. 그래서 인도에서 그 사람 노벨상 받았지 아마. 모든 것이 생명이라면은 돌이나 그런 것도 자기 증식을 할 거 아니야. 생명의 기본 현상이 증식인데 이 연구를 하다 그런 관점 자이나교도 아주 독실한 연구를 하다가 수정이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걸 발견했어. 수정이 가만 자기와 똑같은 분자를 만드는데 주변의 물질을 끌어다가.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거 알았던 거야. 우리 어릴 때 수정 있죠? 수정 주워다가 뜨물 같은 거 주면 수정 큰다 그랬거든 우리. 진짜 컸는지 모르지. 우리는 그래 진짜 우리 어릴 때 수정 갖다 놓고 이렇게 장독대에 갖다 놓고 뭐 뜨물도 주고 그러면 수정 잘한다 그랬는데 수정이 자기 복제하는 걸 우리는 어렸을 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양반 그 과학자의 이름을 잊었어. 수정의 자기 복제를 발견했어. 그 양반 노벨상을 받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정도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이라면 자기 복제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하여튼 생물에게 뭐가 있느냐? 특징이 있어. 특성이 자기 복제를 한다. 무생물은 자기 복제를 안 해. 그럼 생물은 또 나누면 식물과 동물도 나눠.
동물은 활동성이 있다, 뭐, 이런. 식물은 그게 없다. 이렇게 있다, 없다. 특징이 있지. 있다. 그런 걸,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 뭐냐? 있다는 거야. 있음이라는 특징이 있어. 있어. 존재한다, 있다. 그런데,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특징이 많아져요. 많아지잖아. 자, 생물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특징만 있었는데, 동물로 가면 살아있다는 특징에다 몇 개가 더 붙어야 동물이 되지. 많아지지. 분별이 더 많아. 우리가. 동물에는 움직이고, 하여튼 지각장애 있다는 여러 가지가 더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물 중에, 이제 동물 중에 또 나눠. 동물 여러 가지로 나눠. 나누면 점점 더 늘어나. 인간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여기에 생물이라는 것이 가졌던 특징에서 사람 쭉 내려가서 사람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특징이 늘어날 거야. 많이 붙겠지. 많이 붙었지, 특징이. 동물에 붙었던 특징에다가 사람이 되려면 더 특징이 붙어야 되죠? 뭐가 붙어요? 사람이 동물이 가지지 못한 특징 뭐야? 이성. 네? 말을 한다. 언어를 가진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이성이다. 여러 가지 특징이 붙죠. 누가 그러는데, 그 고약한 대학장이가 이 질문을 했더니,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더라? 번식기가 따로 없다? 그러던가? 다른 생물들은 다 번식기가 따로 있대. 사람은 번식기가 따로 없다. 이런 특징도 있게 하여튼. 그러니까 특징이 갈수록 많아지지. 그러니까 있는 게 점점 많아져. 늘어나. 사람 중에서 이제 백인종으로 가. 그럼 희라는 특징이 더 많아지겠지. 밑으로 갈수록 이게 많아져. 많아지는 거지.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져. 이게 줄어. 생물은 단 하나의 특징만 가져. 살아있다. 라는 특징. 그럼 유는 있다라는 특징만 있다. 있음이라는 특징만 가져. 그러니까 무라는 건 있음이라는 특징까지도 없는 것을 생각한 게 뭐야? 위로 올라가면 줄어붙잖아. 이게 있는 특징이 전부 줄어붙잖아. 점점점 줄어. 밑으로 갈수록 늘어나. 가장 꼭대기에 유라는 게 있는데 물은 그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뭐야? 이런 관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무라는 정말 아무 특징도 잡을 수 없는 혼돈 그 자체. 있음과 없음이 구별되지 않는 그 혼돈 그 자체에서 뭔가 구별되어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눠지지 않았던 그 근본, 그걸 무라고 하는 거야. 생물, 무생물 관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번역자가 태화의 정기라고 얘기했어요. 그 태화의 정기라는 가로를 치고 있는데 이건 번역자의 얘기입니다. 그 태화의 정기 많은 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여튼 주에는 무를 얻어서 근본, 무와 돈은 거의 동일시돼요. 무와 돈은 그 근본이 되는 가장 근원을 얻어서 얻은 존재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렇게 하면서 모든 존재는 그것을 얻어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음에 하는 거예요. 첨득일이첨 하늘은 그 하나 무라고 할까? 태화의 정기라는 건 뭐냐? 태화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독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소, 태허. 그게 무를 다른 표현을 얘기할 때 무를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면 태허. 가장 큰 비밀. 태화. 가장 큰 어떤 조화. 나눠지, 파라는 것은 섞여 있어 나눠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태허.
태화, 태소. 소라는 것은 물들여지지 않은 명주비다니까 분별이 안 됐다. 다 그러니까 허나, 화나, 소나 이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라는 건 뭐냐? 비단 명주 소자요. 명주는 빛깔이 없어. 흰빛인데 거기에 물을 들여야 이제 채색이 되는 거예요. 채색되지 않은 태소, 가장 근원이 채색되지 않은 존재. 가장 근원이 뒤섞여서 분별되지 않은 화, 섞여 있어서 엉겨 있는 존재. 태호, 가장 근원적인 비어있는 존재. 이 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들은 전부 기잖아요. 기. 저기 이제 이재수 씨가 잘하죠. 이걸 나오기 전에 이걸 박이라고 하죠. 통나무. 통나무야. 통나무가 쪼개져서, 이게 박이야, 통나무.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가 쪼개져서야 그 다음에 기가 돼. 그릇이.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의 상태는 그릇의 특징이 없어. 도구가 되는 이런 탁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바로가 된다든가. 이게 기후가 되면 이 무가 바로 여기에 가는 거예요. 가공되기 이전에. 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게 기가 되면 사물이 돼. 하나하나의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에 딱 매달려서 근본을 못 보는 거지. 모든 그 근본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그릇이 나왔다. 통나무를 인식을 못해. 나오고 나면 이 통나무를 모르고 딱 나눠진 그 존재만 집착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꾸 분별이라는 거지. 분별만 일으키면 되는데 이제 지가 본 분별만 옳다고 생각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집착이 생겨가지고. 이게 자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근본을 잊어버리고 근본에서 나온 그 근원을 잊어버리고 쪼개진 것 기의 세계, 사실은 기의 세계에서 네 그릇 내 그릇 싸우는 세상이 되는데 돌아가라. 여기서 나왔지 않았냐. 왜 여기 와서 끄트머리에서 싸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존재들은 그 근본, 무, 아니면 태호, 이것을 얻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예를 드는 거예요. 천, 득일이청. 하늘이라는 존재는 그 태화, 일기라고도 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얻어서 맑을 수가 있고, 땅은 그 태화, 무, 이것을 얻어서 편안할 수가 있고,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명, 천지신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지신명. 천지신명은 그것을 얻어서 신령스러울 수 있고, 우리 마음, 우리 정신도 그 근본이 되는 그것을 얻어서 신령스러울 수 있고, 이 곡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곡이라는 말은 참 노자에서 재미난 말이야. 골짜기 곡자인데 그냥 단순히 골짜기 곡이 아니고, 노자에서 골짜기,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곡신불사. 이런 표현.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곡신불사. 뭘까? 곡신. 가장 어떤 골짜기는 비어있는 존재. 그러면서 그 골짜기로부터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을 골짜기라고 해서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노자에서는. 골짜기가 반대는 뭐예요? 봉우리야. 그렇지? 유교적인 관점의 세상에서 순수하는 건 봉우리야. 노자에 순수하는 건 골짜기야. 여기 비어있음. 이 관점이 달라요. 곡신이라는 것은 골짜기 가장 중요한 아무것도 없는 가장 근원을 골짜기라고 표현해요. 그게 곡은 그냥 곡으로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얻음으로써 그 사물을 그 속에다 채워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 채울 수가 있고. 득일이요. 만물 득일이 만물은 그 하나를 얻음으로써 생겨날 수가 있고, 이 도가 없이는 만물이 생길 수가 없어. 도가 없이. 무라는 태화가 없으면 생길 수가 없고, 후왕 득일이 천하죠. 후왕은
후나 제후가 왕이라는 것인가? 이제 후보다는 왕이 더 높아요. 왕과 후는 계급이 분명히 다른데 여기서는 임금이라는 뜻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쓰인 겁니다. 임금은 그것을 얻어서 위천하정, 요거 이제 번역은 어떻게 되느냐? 능히 천하평정이라고 주석을 했어요. 온 후왕 득일, 후왕은 그것을 얻어서 능히 천하평정,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평화롭게 안정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건 문장상으로만 보면은 하상공주의 문장상으로만 본다면은 정을 우두머리로 보면 돼요. 정, 위어른을 정이라고 해요. 정부라고 하죠. 정부. 그렇듯이 위천하정이라는 것은 천하의 으뜸이 될 수가 있다. 귀한 존재.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하상공주에서는 천하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임금은 이 하나를 얻음으로써 천하를 바르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건 정에서 으뜸이라는 뜻이 네? 있나요? 정에서 으뜸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 그러니까 으뜸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이 있고 부가 있거든. 그러니까 힘이 되는 존재는 정이고 그 다음에 부, 정부 그러거든. 그러니까 으뜸이 될 수가 있어요. 정이. 위천하정이라는 건 천하의 으뜸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 위천하정이라는 건 천하를 평정한다고 하면 이게 정이 동사가 돼. 그런데 전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세요. 하늘은 이것으로 청할 수가 있고 영할 수가 있고 다 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천하정, 천하의 정이 될 수가 있다. 위천하정. 그러니까 천하의 문법상으로 천하를 평정한다고 하면 갑자기 자기 역할이 나와. 앞에 전부 역할이 안 있거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할 수가 있다. 만물이 자기가 생하는 거고 곡은 이걸 얻어서 가득 찰 수가 있고 신은 이것을 얻어서 신령스러울 수 있고 하늘은 이것을 자기가 맑을 수가 있고 땅은 이걸 얻어서 편안할 수가 있다 했지. 땅이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위에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을 얻어서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면은 말이 좀 얽혀요. 그러니까 천하의 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천하의 으뜸. 그러니까 후왕은 이것을 얻어서 만년의 우두머리 말하자면 으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된다. 기치지. 그런데 그것을 쭉 치라는 건 뭐냐? 이걸 치자. 훈이 뭐죠? 이를 치. 이를 치. 치와 지가 달라요. 지는 이를 치. 이를과 이룰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이르는 자동사. 어디에 이르는 거야? 이룰은 이르게 하는 거야. 다르죠? 이룰.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가는 것은 내가 이를 치야. 이것이 여기에 왔다. 이를 치야. 이것을 밀어서 저기에 가게 하는 말. 치야. 이건 내가 이것을 이리 가게 하면 치고 이것이 스스로 가서 여기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면 이를 치야. 치는 이룬다는 뜻이야. 그래서 극치.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야. 치는. 달라요. 그래서 기치지. 그런데 이런 도리를 쭉 극치까지 밀고 나가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이치를 밀고 나가 얘기해보자. 하늘은 그 하나를 얻어서 맑게 되고 맑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 그 근본 중요한 건 맑다는 거야. 맑으냐. 땅은 그것을 얻어서 편안할 수가 있다. 땅의 근본은 안정성이 있다. 땅은 그러니까 기본이 안정적이잖아요. 딱 든든하게 우리를 받쳐주고 안정성, 편안함. 그 다음에 뭐야? 신은 우리 정신이라는 신명은 신령스러움의 근본질이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복득이 영, 만물, 생 다 그러는데 이 이치를 쭉 치라는 건 여기에서 쭉 밀고 나가오자.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오자. 극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말 쓰죠? 그렇지. 끝까지 밀고 나가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왔지. 아니, 밀고 나가 보자. 이런 기치지. 그것을 쭉 밀고 나가 본다면, 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진실하게 쭉 하다 보면 이런, 자, 다음은 전혀 반대 얘기가 나와요. 천무이청. 하늘은 무이청. 맑을 수만 있는 것이, 맑을 수만 없는 것이 계속 맑은 것만 고집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장공열, 하늘이 쪼개져. 땅은 계속 태평, 평안하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장공발. 장공발이라는 것은 그 발설이라고 해서 발이라는 것은 발자를 한번 봅시다. 발의 근본 뜻. 발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전에? 어? 필발. 무슨 필발? 꽃이 피는 거야. 만발이잖아. 꽃이 만발했다고 그러지. 발의 반대는 한이야, 먹으면. 감축을. 그러니까 이렇게 오므러져 있던 것을 탁 펼쳐내는 게 필발이야. 창고 속에 물건을 넣고 있던 것을 창고 밖으로 끌어내도 발이야. 암수수술이 이렇게 꽃봉을 속에 이렇게 머금고 있던 것이 활짝 튀어나와서 암수수술이 밖으로 팍 드러나는 게 발입니다. 여기서는 발자가 좀, 장공 발자가 좀 애매해요. 땅이 편안하기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평안을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하면 고기에 매달리면 장공발 머금고 있던 것이 쫙 펼쳐져 나가듯이 흩어져 나갈 위력성이 있다.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걸 폐자로 봤어요. 무너진다. 피한다. 평안하지만 발자에다가 이게 폐자가 되잖아요. 피를 본 사람도 있는데 발은 여기서 그냥 그렇게 봐도 돼요. 가만히 편안하게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계속 고집하다 보면 흩어진다. 신무의령. 신은 신령스러운 것만 고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장공 알이라는 것은 헐이야. 알이 아니라 헐. 이 헐은 무슨 뜻이죠? 헐? 간헐천. 신다는 뜻이 간헐. 간헐이란 말 알죠? 이 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지 못하고 신령스러움이 이어지지 못하고 쉬어버리는 위험성이 있다. 곡은 그것으로 가득 채울 수만 없는 것이 채우는 것만 하다 보면 채우는 게 그게 달하면 소진되고. 그래서 갈이라는 건 메마를 갈자야. 말을 갈자. 만물 무이생. 만물은 그것으로 계속 생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 생의 반대는 뭐예요? 만물이 하나를 얻어서 계속 생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 세상이 태어난 것들이 안 죽고 계속 살면 어떻게 돼? 만원이야, 지금. 지금 그러잖아. 지금 좀 인간 때문에 좀 약간 복잡한데 반드시 죽어야 돼.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서 본질은 하늘을 얘기할 때는 청을 중심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 맑은 청자. 청. 지는 딱 든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를 받쳐주는 그 덕을 얘기해. 신은 신령스러움을 얘기해. 그거는 그러나 특징일 뿐이야. 특징인데 그것만을 고집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와. 안 돼요. 그걸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쭉.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해서 밀고 나가. 송태용은 내 특징을 잡으면 뭐라고 말할래? 헤매이죠. 그런데 헤매기만 하면 또 아무것도 못해. 내 특징은 헤매이즘인지 모르지만 송태용이가 그래서 도를 하나 얻어서 헤매이즘을 잘 발휘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헤매다 보면 완전히 그냥 개판이 돼. 그냥 헤매이즘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라고 했어? 헬렐레이즘. 헬렐레이즘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백가다이즘. 그러니까 페미니즘 그걸 너무 고집하면은 안 돼요. 나도 중심을 가끔 잡아야 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물은 그것을 도를 얻어서 생겨나는 거야. 그것이 뿌리라도 생겨나지만 그것을 얻어 생겨난다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것만 밀고 나면 어떻게 되냐? 세상 험한 데 가지고 안 돼. 망한데. 망해. 태어난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장공멸. 멸망할까? 생을 고집하고 오히려 멸망한단 말이지. 후왕은 무의귀고 후왕은 계속 자기가 높다는 걸 고집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높다는 걸 고집하고 나는 높은 존재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장공, 골이라는 건 전복한다. 엎어질 골자야. 엎어져.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것을 본질적인 것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또 고집하지 않아야까지도 노자는 얘기합니다. 정, 영 이런 것이 참 도를 얻어서 가장 그 고귀한 특성이라고 할까 그걸 발휘하듯이 역시 그것도 치우쳐서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고집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꾸로 나갑니다. 마지막이 이제 단적으로 후왕이 자기가 귀하고 높은 줄만 알게 되면 안 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런 후왕들은 자빠져버려요. 엎어지고 전복된단 말이에요. 전복돼. 그 뒤에가 나와요. 그 뒤에 그래서 귀한 것은 천을 근본으로 한다. 귀한 것은 천을 근본으로 한다. 자,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 있는데 참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천이 근본이 된다는 걸 알까요? 자기가 본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제나 자기가 귀천을 넘어서서 천과 귀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고 자기가 본디 이렇게 수직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내가 여기쯤 있으면 여기보다 귀하지요. 높지요. 그럼 여기보다 낫잖아, 여기보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높으면 이게 더 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여기 보면 이게, 여기서 보면 내가 천한 거야. 여기서 보면 내가 귀하고, 귀천은 언제나 상대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토리 키재기야. 이 인간 삶이라는 것은 뭐, 정말 도토리 키재기예요. 저 장자 같은 데는 나와요. 행조가 몇백 년, 행조가 얼마나 살았다고 하지? 행조. 800년을 살았다든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800년을 사는 행조를 아주 장수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춘이라는 뭐 장자에 나오는 대춘이라는 나무는 몇천 년을 봄으로 삼고 몇천 년을 여름으로 삼는데 그 대춘이라는 나무에 비하면 행조는 그거 생활의 피해냐? 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는 수명이 언제야? 얼마 돼? 하루살이는 초하루 보름을 모르겠죠. 왜? 초하루 보름 살지 못하니까 하루살이는. 그런데 하루살이는 내가 하루살이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 하루살이는 살면서 내 생을 왜 이렇게 짧을까? 그러면서 그러고 살까? 하루살이 그 안에서도 몇 시간 더 많이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을까 혹시? 참치한테 안 쫓겼다. 다행이라고. 네. 그러고 살 거야 아마. 아니 불교 같은 데서는 저 높은 하늘 세계는 몇천 년을 산대. 천인들은 몇만 년을 살기도 한대. 근데 그 천인들이 다 몇만 년을 살아 그 세계 가면은. 근데 그 세계는 아마도 몇만 년이 기본 수명이니까 아마 5만 년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4만 년쯤 살면 애통해서 나는데 4만 년밖에 못 살까 하고 막 그냥 절망스럽고 그냥 슬퍼하며 죽을 것 같아. 근데 인간 생각은 4만 년이나 살면서 지랄하냐? 아니 뭐 험한 말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되지. 그런 거야. 우리 삶이라든지 모든 관점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났다 못났다 아등바등 하는 것이 큰 관점을 보면 어떤 우주적인 관점을 보면은 정말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 키재. 거기서 지가 높다 낮다 그러고 있는 거야. 5만 년, 10만 년 사는 세계에 가면 그 10만 년이 표준이야. 아니 우리 존재가 우리 인간밖에 없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인간 세상이 전부일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서 아주 혼자 그냥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어떻게 없을까요? 없을까? 난 있다고 봐요. 왜 세계가 이거밖에 없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관념이 하나의 세계입니다. 무한한 세계가 나는 가능하다고. 우리 그 한계를 먹고 살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높다 낮다 하는 관념에 얽매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귀천이 상대적이다. 언제나 귀한 것을 위해 귀한 것이 여기서 보면 천이고, 여기서 보면 귀고, 이 귀천이 상대성을 몰라. 그러면 귀라는 건 천을 바탕으로 해서 귀라는 것이 나오는 거야. 상대적인 개념인 거야. 상대적인 개념은 언제나 절대화될 수가 없어. 장자는 태산보다 더 작은 것은 없고, 태산보다 더 작은 건 없고, 털끝보다 더 큰 건 없다. 더 큰 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말 돼요? 태산보다 작은 건 없고, 털끝보다 더 큰 건 없다. 말 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의 세계에서 보면은 털끝이 무시무시한 우주야. 우주의 관점에서 태산 티끌이야, 태산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후암치가 높다고 해가지고 내가 높다. 이거 정말 귀천이 상생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귀는 천을 근본으로 하고 고는 반드시 이하 위기. 하가 없으면 기틀이 없어. 하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고라는 게 성립해. 내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밑에 받쳐주는 하가 있어서 내가 높은 거야. 그러면 밑이 빠진 고가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사회 구성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가 좀 높은 자리에 간다는 거는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 없이 저 혼자 높아요? 근데 지가 높으면 그거 잊어버려. 그 지가 원래 높은 줄 알아? 나는 이거 얘기하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나는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왜? 자기들이 부유하다는 거는 전부 자기 부를 만들어준 바탕들이 있어서 자기가 부한 거예요. 자기가 높이 올라간 사람들 그 밑에 받쳐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조금 높아지고 하면 그것이 그 아래의 덕인 걸 알고 그것을 돌려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기가 부유해졌으면 그것을 밑으로 자기가 부유하게끔 해준 데에 대한 돌리는 정신이 있어야 돼. 지가 좀 잘났으면 남도 좀 잘났으니까 그걸 나누려는 생각을 해. 근데 자칫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급의식을 가져. 나는 잘났어. 저것들 나는 부자야. 없는 것들. 지금요, 우리 그 사회에서 상위 몇 % 가진 부가 얼마 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부의 분배에 있어서 그 윗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적은 나라예요. 맞아요. 적어요. 상위 선진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그 부자들이 그 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훨씬 큽니다. 세율도 크고 아직 우리 적어요. 근데 조금만 그거 높인다고 그냥 그악스럽게 난리를 부려. 그냥 그거 싫어요. 나는 얘기를 하자면은 어려서부터 그 얘기하면 아주 흑수저는 아니에요.
요새 그 아주 싫어하는 얘기가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흑수저 출신이 아니야. 그런데 중간에 완전히 흑수저가 됐었어. 진짜요. 흑수저가 됐어요. 내 진짜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 4년 내내 나무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공부를 했어도 가정교사하고 다니고 정말로 그 한때는 어머니가 삭바느질에서 살고 했으니까 우리 그 삼시세끼를 잘 먹기 힘든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닥 차벌색 당에 비슷하게 쓰면서 삭바느질로 살던 시절이 있고 거기 고등학교 시절인데 대학까지도 계속돼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등록금 싼 서울대학을 가는 바람에 다닌 거예요. 그것도 가정에서 계속해서 나중에 우리 그 서당 선생님이 내 줄에 서면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성분이 말이지 고생해서 공부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하도 강조했더니 아버지가 섭섭해서 너 구하라 그랬냐? 근데 할 말이 없었지. 아니 우리 선생님이 좀 심하셨어. 아니 그래도 부모가 멀쩡하게 있는데 부모가 좀 일부러 못 살게 한 건 아닌데요, 그죠? 자식을 일부러 고생시킨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내 고생하며 공부했던 얘기를 결혼식 중요하면서 너무 강조하니까 아버지가 듣기를 어떻게 했어요? 끝나고 나서 너 구하라 그랬냐? 저런 말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중간에 흑수저가 됐었죠. 그런데 나는 대학 교수를 몇십 년 했는데 진짜 딴짓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립에서 20여 년을 살았어요. 한 연립에서. 동생들이 나한테 나를 구박을 할 정도로. 왜 형은 오르지도 않는 연립에 그렇게 사냐. 그래서 내가 말이 대학 교수는 먹을 만큼은 준다. 내가 그 부동산을 투기로 하고 살아야 되겠냐 그러면서 했는데 자주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 귀찮아서 안 했어 나는 사실은. 그 뭐 이사 하려면 힘들고 아이고 은행 융자가 그래서 능력이 없어 안 한 건데 별명은 대학 교수 먹을 만큼 주니까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대학 교수 부자들 있잖아요. 네? 전국 시책에 잘 맞춰. 그래 들어보세요. 근데 나는 그때도 부동산 투자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연수를 따지면 나 아는 사람 많죠. 동창도 있고 뭐 위에 옆으로 따지면 출세한 사람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이렇게 졸업하고 하면 당연히 생깁니다. 아주 불쾌했던 적이 그래도 꽤 내가 믿었던 그래도 괜찮은 의식을 가진 친구라고 하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 어디 약간 고위 공무원해졌어. 근데 나한테서 야 어디 재개발하는데 거기 좀 땅 사면은 좀 불릴 수가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엄청 불쾌했어요. 그래서 네 새끼나 아니 새끼야 자꾸 말이 험해져. 니나 잘 먹고 잘 사. 나 그런데 할 돈 없어. 그러고 끊어버렸어. 사실 불쾌했어요. 왜? 그래도 믿었던 친구가 꽤 그래도 고위 공직에 가더니 개발할 게 미리 알아서 돈 벌겠다 소리 아니야. 얼마나 속이 상해요 내가. 그게 정말 속이 상했어. 그리고 늘 그런데 사실은 좀 화가 났던 거는 내가 돈도 없었어. 거기에 투자할 돈도 없었으니까 더 화가 났겠지 내가. 하여튼 없었어요. 일부러 돈을 뭐 열심히 먼저. 그래서 대학 강의할 때 나는 거기는 떳떳했어. 애들한테도 야 평생 노력을 통해서 보수를 받은 것보다 우연히 부동산 하나 뭐 잘 사서 부자 돈을 벌어서 그게 더 노동한 것보다 훨씬 더 그게 평생 뭐 봉급 뭐 노동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뭐 아파트나 부동산 가서 샀던 것이 한 번에 이만큼을 벌었다. 이건 계속 자기 힘을 갈아넣어서 이만큼 버는데 별로 노동도 안 하고 이만큼을 먹으면 내 삶이 이렇게 노력하며 사는 이 삶 자체가 너무 허무해지지 않나? 사실 맞지 않아요? 제 얘기가? 맞죠?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것보다 우연히 뭐 하나 사는 게 10배, 20배를 벌어졌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며 산다는 게 의미가 있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질 것 같아. 야, 그런 세상은 좋은 세상 아니다. 나 그래서 학생한테 강의했어, 그렇게. 그런 세상 만들지는 말자, 우리. 노력해서
근면한 노력으로서 우리가 정말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그걸로 벌어나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옳지. 그래 갑자기 뭐 사놨던 게 갑자기 몇십 대 벌게 하면 그 세상 좋은 세상 아니잖아. 우리 그렇게 살지는 그런 세상 만들고 살지는 말자. 내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벌었어요 나. 솔직하고 그 얘기할게요. 지금은 내가 흡수라고 못해요. 어떻게 된 거냐? 연립을 내가 몇십 년을 살았단 말이죠. 연립 올리지도 않아. 떨어져요.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완전히 까먹고 사는 거지. 근데 안 사람 친구 하나가 굉장히 그 부동산 그런데 밝은 친구가 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이제를 잘하는 분이니까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우리하고 이제 다른 길을 근데 안 사람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안 사람은 구박을 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래도 좀 막 구박을 했는데 우리는 워낙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그러고 살았어. 근데 나중에 구박의 절정이 어떻게 됐냐. 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여기 뭐 저 강남에 무슨 재개발하는 앞으로 재개발 그렇게 틀림없으니까 그거 하나 사놔라 이렇게 막 그런 거야. 좀 안 사람 쪼아붙인 거야. 그 안 사람이 나한테 뭐 상의를 합디다. 누가 그러는데 걔가 그거 하나 사면 앞으로 좀 오를 거다 그러는데 어떡하면 안 사람도 하도 한 번도 그런 짓을 안 하다가 약간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한 번도 평생 그런 짓 안 했는데 그런 짓 안 하던 사람이면 보통 상투 잡는다고 하더라. 상투라는 거 알죠? 증권할 때 제일 올랐을 때 사는 게 상투 잡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그것도 나중에 정말 마음에 맺힌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 테면 해봅시오. 해봅시다 그랬어. 해보시오가 아니라 내 동의 없이는 안 되니까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있던 연립을 팔았어. 팔아서 그걸 샀어. 근데 우리 연립을 팔아도 그 조그만 우리 훨씬 더 평수가 넓은 연립을 팔아도 그걸 못 사. 융자까지 얻어가지고 샀어. 그럼 우리는 전세 살았어 이제. 연립. 전세를 몇 년을 빼고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는데 그게 재개발이 됐어 진짜. 아이고 재개발이 됐는데요. 이게 몇십억이 올라가. 내가 평생을 모아도 몇 억을 못 모아요. 진짜 이렇게 된 거야. 내 평생 노력한 거보다 이거 하나 사는 게요. 더 벌어져서 지금 저 부자입니다. 그분이 귀인이시네. 네? 그분이 그러고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좀 든든해. 참네. 근데 한편으로는 창피해. 야, 내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내가 결국 그 꼴이 됐구나 이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좀 창피하게 됐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이제 뭐 그거 창피하다고 뭐 일부러 막 욕쓰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막 나 오히려 구박하고 위로를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내가 평생 그러면 안 된다고 한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기 좀 창피해. 창피해.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어?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렇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런 거 그래도 깔고 앉은 게 무거우니까 좀 든든한 감이 있고 그 사람한테 고맙다니까 있어요. 그게 이 현실이야. 우리 현실. 나는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얼마 그때 돈도 별로 없을 텐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 무슨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세금 과다 납부한 걸 60만 원, 70만 원 돌려받으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나는 국가에서 뭐 받았던 세금 왜 돌려주는 거야? 받았어. 준다니 받아서 기부했어. 그리고 기부하고 말았어요. 내가 진짜 기부했어요 그때. 세금 몇십만 원. 내가 생각지도 않아서 뭐 받아서 이거 가지고 부자 될 것도 아닌데 국민한테 그거 돌려주려면 좋은 일에 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어렸을 때는 내가 그렇게 아주 고생하는 집안 아니었어 분명히. 하여튼 촌 동네지만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으니까. 중간에 그랬고 이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뭔가 세상 보는 눈에서 좀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좀 이런 세상은 안 좋겠. 나는 어떤 세상에 살면 좋겠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를 생각하고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됩니다. 나는 그러나 늘 생각이 정말 어떤 빈부이차가 심하지 않고 노력한 것이 대가를 받는 세상이 좋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연히 좀 부각이 된 건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그래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가진 부동산에 세금 좀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하는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짜증이 나. 돈 많으면 풀어야지. 돈 많이 벌었으면 내는 게 당연하지. 난 그런. 근데 이 생각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내가 이만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는 반드시 밑에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반, 낮은 것이 기반이 되어서 자기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게 후왕은 자위, 고과 불고. 이러니까 달게 후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왕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후는 제후고 왕은 왕인데 원래서 왕과 후는 계급이 완전히 달라요. 왕은 뭐냐? 왕과 후라고 얘기할 때 왕은 천하의 지배자가 왕입니다. 천하의 지배자를 왕이라고 했어요. 제후, 국의 지배자를 후라고 합니다. 국의 지배자를 후라. 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그냥 나라 국자 그러는데 나라라는 것은 원래 제후의 나라를 나라라고 해요. 계속 얘기하죠.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있다. 여기가 노가 있으면 이게 노국입니다. 노라는 이거 여기 제 이게 국이에요. 여기다 국이라는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럼 주왕조. 주는 이 주왕조 속에 이게 들어가. 주천하야. 주천하면 주는 왕이야. 노후야. 노후. 제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왕은 뭐냐? 천하의 지배자가 왕이고 왕은 하나밖에 없어. 주 전체에. 그 후보다는 왕이 한두 번 높은 거예요. 그러나 후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급을 나눠 쓴 게 아니고 그냥 임금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후왕들은 언제나 자기를 칭할 때 고, 과, 불고. 그래서 임금이 자기를 얘기할 자기를 칭할 때 여러분 사람, 과, 부족한 사람. 불곡은 뭐냐? 원래 그 왕필본이라는 것은 불곡자가 아니 불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불곡. 요것을 그 도장본에 따라서 하상국주는 곡이라고 고쳤습니다. 요 곡을. 요 곡은 무슨 뜻이냐? 곡식이라는 뜻이고, 곡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하다는 뜻이 착하다. 곡은 수레의 바퀴통이에요. 수레의 바퀴통. 곡자는. 요 수레박자가 들어가요. 수레 바퀴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를 안 썼습니다. 이게 불곡이라고 했어요. 불곡. 불곡이라는 말은 불선이라는 뜻이에요. 불선. 착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 자기를 스스로 얘기해서 내 부족한, 내 별로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왕이 스스로를 불곡. 이렇게 표현했어요. 곡자는 선의 뜻이 있어요. 시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보정이 하늘이 보정 너를 보호하여서 딱 안정시켰어. 너 일자예요. 너. 천보정이 똑같은 일자를 쓰고 너로 하여금 저는 가할 진짜죠. 온전하게
복은 착하죠. 너를 참 온전하게 착하게 만드시더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내가 똑똑해서 기억력이 좋았으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많이 잊어먹었는데 내가 결혼할 때 선생님이 이글스타를 써주셨어. 액자에다 천보정이 비전보 하늘이 너를 보호하사 너를 참 극진히 착하게 만드시더라. 수천 백로 강의하고 마지막은 하늘로부터 백로 복을 받는데 유일부족 날로 정말 크게 온전하게 받도다 하는 그 희경의 기적을 써줘서 내가 기억을 하지. 근데 거기 그때가 선이 약간 선처럼. 근데 불고기라고 해서 보통 왕필주는 그래서 불선 이렇게 해서 불고기라고 썼는데 요 하나님께서는 요 곡을 바꿔서 불곡을 요 본이 달아요. 보냈다가 곡은 바퀴통이에요. 불곡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여기 뒤에 나와요. 불곡이라는 거 뒤에 보면은 수레의 바퀴통에 모든 바퀴살이 모여드는 것과 같다는 것은 불곡이라고 하니까 바퀴통에 바퀴살이 모여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퀴통 역할을 못한다. 내가 능력이 없다. 불곡은 수레 바퀴통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런 바퀴살이 거기서 다 모이잖아. 왕은 그런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무능하다는 뜻을 썼다. 불곡.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춘 말이야.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중심이 되는 사람인데도 고라고 쓰고 부족하다는 뜻으로 쓰고 그 다음에 불곡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낮춰서 스스로를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언제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계속 주역이나 노자의 기본 사상 물극필반이라고 했죠. 물극필반. 사물이 어떤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높은 줄은 알아. 높은데 떨어져. 안 돼. 그러니까 늘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밑에 덕분에 있다는 걸 알고 겸허해. 왕이 왕으로서 높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늘 내가 밑에 사람 덕에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낮춰. 그게 고, 과, 불고.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안 하고 외로움. 아니면 과, 부족함. 아니면 불고, 무능한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 자세를 잃지 말라는 거야. 내가 높은 데 취해서 내가 높다 하면 반드시 극에 달하는 것이 돼서 떨어져.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밑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비워야 돼. 자꾸 차지 말고.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겸허하게 낮춰서 왕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고라고 표현하고 과라고 표현하고 불곡이라고 하는 건 전부 낮춤말이라는 거죠. 과인이라고 하잖아요. 과인. 그렇게 해야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요새 정치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정치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죠. 그런 대로 잘하고 아마도 보수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은 잘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 같아. 일은 잘한다. 그리고 이번에 그 1년 기자회견도 겸허하더라고. 자기 돌아보게 한 거라고 하고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나는 그래도 바람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걱정은 너무 똑똑해서 공격에서 참견하니까요.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게 난 걱정이야. 네, 공격은 다 참견해요. 그게 나중에는 빨라서 좋은데 나 그게 좀 걱정이에요. 좀 원래 사실은 아랫사람들이 한 것을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은 잘하는 건 틀림없는데 난 걱정 하나가 이재명 씨가 너무 그냥 자기가 딱 결정을 해서 거울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게 좀 걱정스럽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세 자체는 겸허하게 그런 대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차비 2000 위원이야.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천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높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 자세를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닌가? 비호? 또 한 번 아닌가? 비호? 아니야? 이렇게 한 번 더 물었다고 봐. 비호? 아니요? 이건 그냥 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가? 이것이 바로 높은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그 자세가 아닌가? 아니요? 아닌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래. 요 다음은 참 어려워. 고, 치, 수거, 무거. 치, 수거, 무거. 요 번역을 봐요. 그러므로 수레에 다가가서 수거라는 건 수레를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보면은 수레가 없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그런데 당연한 얘기인데 연정원 있어요, 없어요? 연정원 본 사람. 여기 연정원 공부하러 나오시는데 연정원 본 사람. 연정원이 어디 있습니까? 간판 봤어요. 간판은 그건 연정원 간판이지 연정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연정원 이 방은 연정원 방이지만 이건 연정원은 아니죠. 이게 여기 연정원 회원이라고 하는데 연정원은 아니죠. 연정원 어디 있어요? 생각 속에. 생각 속에 그렇게 관념적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이게. 광일 빌딩에 있어요. 광일 빌딩은 보이지만 연정원 안 보이잖아. 그 광일 빌딩이. 그러니까 연정원이라는 거 보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총칭해가지고 모아서 추상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관념 속에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추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추상해가지고 연정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연정원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연정원은 있다? 없어. 연정원 그렇다고 없다? 없다고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아까 무아랑 비슷한 말인가? 비슷해. 약간 통하는 데가 있어. 신기하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은 세상의 철학적인 도리를 딱 크게 얘기하면은 존재를 근본으로 하는 철학이 있고 크게 얘기하면은 서양어로 얘기하면 파르메니데스 철학을 중심이 있고 헤라클레이토스인 철학이 있어요. 파르메니데스는 뭐냐면 있는 것은 있다. 이게 파르메니데스야. 참으로 있는 것. 진실된 존재. 참으로 있는 거는 참으로 있다는 건 어떤 것이냐? A가 우연히 있다가 A가 B로 되면은 이건 A는 참된 존재가 아니야. 우연한 존재지. 참된 존재라는 건 A는 계속 A여야 돼. 고정불변. 고정불변. 참으로 있는 것. 이게 참으로 있는 거지. A가 B로 됐다? 이건 잠시 우연적으로 있는 것을 불과하잖아. 이런 관점에서 참으로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관점이 있어. 참된 존재가 있는 거야.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하냐?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 참된 세계야. 이데아의 세계. 이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를 본딴 거야. 본땄는데 만약 이데아의 세계를 벽돌을 찍어내는데 이데아의 세계를 본으로 찍었는데 어디다 찍었느냐? 아페이론이라는 무규정자 변화하는 존재 속에다 본을 찍었어. 이거 찍었어. 스탬프를 찍듯이. 그런데 이게 바탕이 자꾸 허물어지는 바탕이야. 그럼 찍어놨는데 이게 자꾸 허물허물하니까 이 모양이 원상이 그대로 안 찍혀. 그러니까 자, 그게 플라톤식. 참된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야. 이 세계는 그것이 불완전한 모방이야. 계속 변하고. 이게 플라톤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플라톤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사실은요. 내가 우연히 전에 얘기했죠. 감기가 유행한다. 코로나가 유행했어요. 코로나 본 사람. 걸려는 봤습니다. 콧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기침하는 사람도 있고 열나는 사람이 있지만 코로나는 없어. 그렇죠? 자, 또요. 물은 순수한 물은 일기압 아래에서는 섭씨 100도에 끓는다. 이 표현을 들어봅시다. 순수한 물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순수한 물은 없어요. 완전히 순수한 물 없어요. 세상에 나오는 즉시 오염돼요. 아니 어디 감겨도 0.0000001이라도 딴 물질이 섞이고 말이에요. 완전히 순수한 물이라는 건 없어요. 아니 어디 생각해보세요. 순수한 물이 어떻게 공중에 갑자기 관념적으로 생기면 몰라도 있는 순간에 공기와 접촉한 순간에 벌써 공기 성분이 물에 들어가.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순수한 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자, 섭씨 일기압. 완전한 정확한 일기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기압계에 따라 다 들르고 완전하게 일기압이라는 건 측정할 길도 없어. 섭씨 100도라는 거 완전하게 섭씨 100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게 법칙이라고 생각해. 법칙이라는 건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야. 이게 플라톤적인 관점인 거예요. 세상에 들쭉날쭉한 게 있지만은 그건 들쭉날쭉한 현상이고 법칙을 불완전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그렇게 그게 이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점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점. 점의 정의가 뭐죠? 정치는 점이요? 아니, 점, 선, 면. 점이라는 건 위치는 있지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위치만 있고 면적이 없는 게 점이야. 자, 세상에 위치만 있고 면적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찍는 순간에 아무리 작게 찍어도 면적이 나오잖아. 차지하잖아. 면이라는 것을 정의는 거야. 면. 넓이는 있지만 두께는 없는 게 면이야. 세상에 넓이만 있고 두께 없는 거 내놔봐요. 없나? 아무리 얇은 종이도 두께가 있잖아. 세상에 왜 있냐? 그렇죠? 네. 맞아요. 삼각형, 세상에 삼각형이 어디 있어? 직선이 없어요. 직선. 세상에는 직선이라는 게 없어. 아무리 반듯하게 거봐야 그게 완전한 직선이 돼요? 안 되잖아. 선이라는 건 뭐, 선의 정의가 뭔데, 선이. 길이만 있고 두께가 없는 게 선이야. 그러니까 그건 관념 속에밖에 없어. 그런데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플라톤적인 사고는 그거 이데아의 세계에 그게 있는 거야, 진짜.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점선면은 그걸 불완전하게 모방한 거야. 이게 플라톤적인 사고. 플라톤적인 사고. 그러나 그 반대의 사고방식이 있어. 그건 네 관념이 만들어낸 거지. 그건 세상 거기서 추상에서 관념으로만 만들어낸 것이 왜 그게 참으로 있다고 생각해? 있는 것은 이 흐르는 세상밖에 없어. 헤라클레이토스 만물이잖아. 이 두 개의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해요. 철학에서. 여러분 어떤 표현을 쓰겠어요? 자,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에 쓰면 우리는 편해. 참 편해. 물이 섭씨 100도에 끓는다. 이걸 받아들이기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거에 자꾸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게 오히려 참 진리고 이 세상은 그 허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자, 있는 거야. 자 안에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 여러 모습들은 근본적인 자의 여러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도 플라톤입니다. 반대로 아니야. 그런 자아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의 나를 갖다가
어떻게 관념적으로 추상해서 뽑아낸 것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해석하는 거죠. 요 두 개의 사고방식이 계속 부딪힙니다.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게 빠졌어.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런데 계속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쓰고 살아요. 연정원이 있다. 연정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연정원이 있고 연정원이 회원이야. 맞아요? 연정원이 건물이야. 연정원이 간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연정원. 그런데 생각해보면 연정원은 없거든. 이런 그 이름을 걸고 이름 아래 여러 사람 회원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들을 모은 것이 또 연정원이야. 연정원을 더 중시해서 앞에 주면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가 나오기가 쉬워. 그 연정원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합해서 만든 활동하고 하는 것의 그 이름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또 중시가 될 수가 있어. 어떤 쪽으로 가실래요? 어렵죠.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서 바르게 봐야 돼. 플라톤적인 사고방식, 그걸 아주 배격하고 살 수가 없어요. 다 이름을 붙였다는 게 그런 건데, 손태윤이가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만히 쓴 적이 없거든. 조만한 덩어리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손태윤이라고 부르는데, 손태윤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전체를 손태윤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저 존재를 가르치게 하셨지. 그런데 그렇게 딱 붙여놓고 성태윤을 고정을 딱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냐? 성태윤의 참모습이 잘 안 드러나. 내 잘생긴 모습만 자꾸 생각나죠, 이제. 이 농담인데. 그렇잖아요. 나의 성태윤이 전체적인 모습이 죽어버려. 이름 아래서. 그러니까 성태윤의 참 실상을 제대로 딱 보기 위해서는 성태윤이라는 이름도 떼야 돼. 이름자 떼고 봐야 돼. 어떤 때는. 근데 이름자 딱 떼고 보면 그 사람을 뭐라고 가리킬 수가 없어. 그래도 저걸 가리키려면 성태윤 이름을 계속 써야 돼. 그렇게 잘 쓰되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 그게 참 어렵죠. 언어와 문자 한계나. 그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의 우리 선입견에 딱 매달려서 그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그걸 딱 떼놓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한 군데 너무 치우쳐버리면 다 망해. 근데 우리는 언어로 사유하지 않습니다. 사유를 해야 되는데 언어를 통하지 않고 사유가 안 돼. 근데 어떤 때는 언어를 떼놔야 돼. 또 어떤 때는 언어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 이 두 개를 함께 해. 어떻게 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양한다든지 명상한다든지 하면 또 다 그런 훈련이에요. 명상을 하는 것도 그런 훈련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관념을 가지면 관념에 그늘이 생겨. 딱 관념을 가지는 순간에 관념 그것에 가리키는 그거밖에 안 보여. 선입견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선입견은 떼야 되거든. 떼야 될 때는 뭐야? 명상이라든지 자기 성찰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훈련의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마음의 파장이 줄어들고 하면 사실은 선입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요. 이 두 개가 함께 돼야 돼요. 여기서 치수거 무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너무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부분에 가서 탁 전체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하나 그냥 말단 여기서 쫙 나가서 쪼개진 요거 하나하나 보면 이거 못 본다. 이 얘기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체 이것을 근원이 나온 도를 놓지 말아라. 도에서 달려나온 부분에 매달려서 잊지 말아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아이고 오늘 왜 헷갈리게 나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불욕, 녹록교, 낭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소에서 녹록을 귀한 것으로 얘기했어요. 녹록을 부족, 귀한 것, 적어서 귀한 것. 녹록이요, 옥처럼 희귀해서 귀한 것처럼 되지도 말고 낙락이어서, 낙락은 또 뭐냐? 흔해서 천한 것이야. 낙락은 흔해가지고 천한 돌처럼도 되지 마라. 너무 귀하다, 천한다? 그런데 매달리지 마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녹록, 낙락 두 개를 다 배제하고 자기가 높다고 그래서 높은 데 매달리지 말고 그런데 천한 데 들어가지도 말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중도를 취해야 될 것이다. 여기 줄을 읽어보면 돼요. 녹록은 희소한 것에 비하여 낙락은 흔한 것에 대한 비유이다. 옥은 희소하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고 돌은 흔하기 때문에 천한 취급을 당한다. 옥처럼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돌처럼 천한 취급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중간에 머무르라.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노자철학은 요게 이제 덕경이잖아요. 도경이 아니고 덕경이에요. 덕경은 뭐야? 활용편이야. 도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느냐를 주셔야 되는데 녹록과 낙락을 다 변하고 언제나 귀한 데 있어도 천이 근본이라는 게 있지 말고 높은 데 있어도 바닥, 낮은 것이 바탕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러면서 높은 데 있을 때 낮음을 잊지 말고 낮은 데 있어도 높음을 버리지 말고 이런 그래서 그 중도적인 관점에 따라서 처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장자에 나오던가 노자는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공을 세우더라도 그 이름 달리는 데까지는 가지 말고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형벌받는 데까지는 가지 말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름 날려도 자꾸 명예가 높아지면 위험해. 근데까지 가지 마. 조금 행실하는데 자꾸 형 받는 데 가면 안 돼. 형을 받으면 안 돼. 갑자기 원문이 생각. 그러니까 이게 노자처럼 언제나 세상살이에서 언제나 너무 높은 데도 가지 말고 낮은 데도 가지 말고 너무 명예 날려도 위험해. 근데 형을 받으면 더 위험해.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처신을 하더라도 너무 날뛰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듯이 움직여서 하고 괜히 앞장서 펄쩍펄쩍 뛰지 말고 이게 노자처럼 너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 자칫하면은 노자철학이 자칫하면 아주 교활한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하상공주는 특히 뭐냐 이게 전생고진 말하자면 생을 유지하고 양생을 중심으로 쓴 거거든. 그러니까 녹록에 치우쳐서 귀한 데 빠져가지고 해도 낙락 천해도 양생에 지장이 있어. 자기 생명을 온전히 하고 잘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적절한 선을 지켜서 우리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몇십 년 그 형도 안 받고 그렇게 치지도 않고 사는 거 우리가 그래도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